안녕하세요. 제가 이 글을 쓰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은 불륜 그거 제발 하지 마세요. 반드시 벌 받긴 하더라고요. 제 친부가 상간녀에게 눈이 뒤집혀서 친모랑 자식이라고 하나 있는 제 가슴에 대못 받고 결국 제가 수능 100일 좀 안 남겨놓고 이혼했어요. 그리고 제 기억은 초등학교 3학년쯤에 부모님이 제 앞에서 크게 싸운 적이 있었는데 여자 문제더라고요. 그때부터 밤마다 부모님이 이혼하게 해달라고 빌었던 터라 부모님의 이혼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어요. 제가 철이 없었던 이유도 있지만 친모가 이혼 안 해주고 버티니까 친부가 술 먹고 때리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. 친모도 친부한테 맞은 스트레스를 똑같은 방법으로 나한테 풀고 정말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 거죠. 그렇게 버티다 드디어 해방을 맞이했으니 솔직히 부모님의 이혼이 좋을 수밖에요. 저는 아직도 내가 그 가정 환경에서 가출 안 하고 고등학교까지 잘 마친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가 없습니다. 심지어 11년 개근이었습니다. 성적도 반에서 5등 안에 들었습니다. 가정이 이 지경인데 친모와 제가 돈이 있었겠어요? 수능만 보고 저는 백화점으로 바로 취업했죠. 대학교는 제게 사치였어요. 그래도 인서울 성적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학자금 대출이라도 받아서 갈 걸 그랬습니다. 그리고 돈만 열심히 벌면 친모와 행복하게 살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요. 20년 동안 받은 친모의 상처가 정말 너무 깊었는지 이혼 후 친모는 매일 술로 살았고 20년 동안 습관이 되었는지 나를 그렇게 때리더라고요. 1년 만에 결국 친모와 연 끊고 나왔습니다. 더는 못 맞겠더라고요. 이건 지금도 후회 안 해요. 친모를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이해하지만 용서하지 못한 것도 사실입니다. 아무튼 옥탑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한 달에 이틀을 쉬면서 하루에 14시간씩 일했습니다. 그 옥탑방에서 이사가는 날 주인 아주머니께서 아가씨는 꼭 잘 살아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눈물이, 지금도 눈물이 나네요. 이 지구상의 모든 상간녀들아, 너희들이 파투낸 가정의 자녀들은 대부분 이 정도의 고통을 겪는다. 이 글을 보고 이 정도쯤이야 하는 것들은 진짜 천벌받아요. 그리고 제가 쓴 것은 빙산의 일각입니다. 글이 길어질까봐 일부만 적는 겁니다. 상간녀 너희들이 무슨 짓 하는지 똑똑히 알아둬라. 그리고 이 글 끝까지 읽어. 너희들의 최후를 알려줄 테니까. 그러다 지금 남편을 만나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토끼 같은 자식들도 낳고 잘 살고 있는데 정말 갑자기 친부가 저를 찾아왔네요. 첫애 낳고 얼마 안 있다가 당당하게 초인종을 누르고 아버지라고 하더라고요.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쓰레기를 어떻게 해줄까 하고 별별 생각을 다 했는데 여기 언니들 많이 공감하시겠지만 부모가 되니까 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게 많아요. 혹시나 친부가 나중에 아이한테 해코지 할까봐 뭘 어떻게 못하겠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문 안 열어주고 가만히 있었고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정도로 시끄럽게 배를 누르기를 반복을 했어요. 그렇게 며칠을 하더니 장문의 편지를 써서 넣어놓고 가더라고요. 내용인 즉슨 지방에 건물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임대업을 하고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내 생각이 나서 미치겠다는 겁니다. 저한테 그거라도 물려주고 싶었다면서요. 마지막에 핸드폰 번호가 적혀 있었는데 저는 보자마자 바로 찢어버렸어요. 그 와중에 남편은 건물이라니까 이야기라도 들어보라고. 그래서 제가 그랬죠. 돈복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간이었는데 건물은 무슨 건물 상속이면 인감 증명서가 왔다 갔다 해야 하는데 그래도 사기치는 거면 어떡할 거냐고요. 그 다음부터는 남편은 건물의 기억자도 입 밖으로 못 꺼내더라고요. 솔직히 건물 가지고 있다는 친부 말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모르잖아요. 믿을 수가 없으니까 조심해야죠. 아등바등 모아서 겨우겨우 집 한 채 사고 자식 낳아서 키우고 있는데 이것도 날리면 어쩌나 싶어서 그래요. 그렇게 제가 연락 안 하는 걸로 마무리 지을 것처럼 한참을 아무 일 없었습니다. 그런데 어느 날 또 갑자기 어떤 삐쩍 마른 아주 못생긴 아줌마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. 얼굴이 조금 일그러졌더라고요. 제 이름을 물으면서 친부 이름을 말하더니 친부랑 지금 같이 사는 아줌마인데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더군요. 바로 친모랑 나를 20년 동안 괴롭혔던 그 상간녀였습니다. 그냥 무시하려고 했는데
아기띠로 아기를 안고 있는데 하도 아줌마가 저를 끌고 가려고 하니까 바로 경찰 불러서 같이 파출소로 갔어요. 집에서 파출소가 정말 가까웠는데 그 파출소에 근무하시는 경찰분들도 이제 우리 속사정 다 알고 계셨습니다. 그 상간녀 아줌마 면상 보려고 숙면실에서 숙면하시던 분까지 나오셔서 빙 둘러 앉아서 지켜보셨어요. 제가 백화점에서 일했다고 했죠. 거기서 일하면서 늘어난 건 제 통장의 잔고가 아니라 말빨과 능청 이런 것들이었고 저는 순한 눈매를 장착했죠. 상간녀 아줌마는 이게 무슨 상황인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 하다가 경찰 아저씨들이 자꾸 아기 엄마 괴롭히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고 철창 들어가서야 된다고 하니까 상황 파악이 된 건지 단추구멍 같은 눈에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하소연을 시작하더라고요. 친부와 그 상간녀 아줌마 사이에서는 자식이 없었습니다. 이 아줌마 자식들은 이혼한 다른 남편들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인데 자식이 4명인가 3명인가 아빠가 다 다른가 봐요. 100년 묵은 구렁이 같은 친부가 이 여자 몰래 재산을 남 같은 자식인 저한테 주려고 했던 거예요. 나이 들수록 정이 떨어진다고 하면서 뭐라고 친부가 2번 정도 보낸 편지에 적혀 있던데요. 혼인신고하고 살다가 또 이혼을 했대요. 그러고 다시 혼인신고 안 하고 살다가 친부 마음이 완전히 변한 겁니다. 뭐 다른 여자가 없었겠어요? 대충 분위기 보니까 그 상간녀 아줌마도 친모처럼 여자 문제로 골머리 좀 썩은 것 같더라고요.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. 친부 재산이 건물이랑 오피스텔 2채가 있는데 안 좋은 것들은 자식들에게 주겠다고 하고 알짜인 건물을 나를 주겠다고 해서 아주 많은 자식들이 화나서 친부를 어지간히 닥달했나 봐요. 그것 때문에 친부 마음이 확 돌아섰는데 하필 친구가 마음대로 찾아왔을 때 우리 첫 아이를 보자마자 친부 눈이 하트가 되는 게 내 눈에 보일 정도였습니다. 아무튼 상간녀 아줌마랑 파출소에서의 싸움은 의외로 짧게 끝났어요. 왜냐하면 아줌마가 지금 곱게 안 가면 그 나머지 재산들까지 내가 다 먹어버릴 거라고 했거든요. 처음에는 그 말 듣자마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더니 경찰 아저씨가 안 되겠다고 수갑 가져오라니까 급하게 가방 가지고 가더라고요. 그러고 한 번 더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자식들까지 대동해서 왔길래 조용히 핸드폰으로 난리치는 거 찍어서 신고하고 바로 최대한 빨리 집 팔고 이사했어요. 이 일이 벌써 3년 전이고 지금 어떻게 됐냐면요. 친부랑 상간녀 아줌마는 정말 끝났어요. 아줌마는 계속 친부한테 들러붙으려고 하고 친부는 나한테 아이 한 번만 보게 해달라고 들러붙었어요. 지금은 이사해서 연락이 끊겼는데 언제 다시 주소를 알아내서 찾아올지. 아무리 구슬리고 닥달을 해도 친부가 꿈쩍을 안 하니까 아줌마와 아줌마 자식들이 결국 머리를 잘못 굴리고 친부한테 깽판을 쳤나 봐요. 임대사무실, 건물관리실 다 뒤집어 엎고 재산 분할 소송을 걸었다는데 그건 제가 상관한 일 아니고 상간녀 아줌마랑 소송도 있었고 건물 상속 어쩌고 하니까 언제든 그 건물을 내가 원하면 나에게 상속하겠다는 유서를 법적 효력이 있게 작성하느라 개인 변호사를 고용을 했고 나한테 또 장문의 편지를 보냈어요. 그 상간녀 아줌마는 지질이 복도 없는 게 친부랑 법적 혼인기간이 너무 짧고 친부랑 상간녀 아줌마랑 이혼한 지 5년이 한참 지나서 친부가 건물을 못 주더라고요. 친부의 친척들이 모여 사는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의 땅을 투기해서 돈을 벌었대요. 친모랑 나만 개고생한 거였어요. 아, 하늘이시여. 난 돈 없어서 이틀이나 밥도 못 먹고 서서 일한 적도 있는데 이 거지 같은 인간은 땅 투기하고 살았네요. 결론은 그 상간녀 아줌마랑 그 자식들은 오피스텔도 감지덕지한 상황이죠. 그 상간녀 아줌마도 막장인 게 친부랑 이혼하고 전 남편이랑 다시 재혼을 했는데 안 써도 알겠죠. 법적으로 권한이 전혀 없대요. 잘 달래고 간쓸게 다 빼줘도 줄까 말까인데 가서 깽판까지 쳤으니. 그리고 그 상간녀 아줌마는 무슨 돈 지나간 길만 골라서 피해 다니는 건지. 전 남편도 재산이 많대요. 그런데 거기서도 한 푼도 못 받아요. 그 아줌마랑 살 때는 거지였다가 그 아줌마랑 이혼만 하면 전 남편들이 대박이 터져요. 그리고 이건 이 일로 알게 됐는데 이후에 재산 분할을 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이 따로 있더라고요. 전 남편들이 그 기간이 지나서 대박이 터지니 어째요? 그래서 친부한테 거머리처럼 들러붙어서 발악을 하는 거라는 게 그 편지의 내용이고
이것도 읽고 바로 쓰레기통으로 직행시켰습니다. 친부는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인터폰으로 내가 우리 아버지는 1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말했던 게 충격이었나 봐요. 그 이후로는 벨도 못 누르고 편지만 2번 놓고 갔는데요. 이것도 상간녀 아줌마랑 그 자식들이 찾아와서 집 팔고 이사 왔으니 그 이유는 모르겠네요. 그리고 건물에는 미련 없는 게 신랑 좋은 사람 만나서 돈 잘 벌어요. 잠깐 신랑 썰 좀 풀자면요. 저 만날 때 백수에 군대도 미필이었고 대학도 4년제 중 2년이나 남았었고 저처럼 외로운 사람이라 비빌 언덕이 전혀 없었고 학자금 대출도 있었어요. 20대에 만나서 백화점 다니면서 대학 졸업시켜 대출금도 같이 갚았고 군대도 기다려줬어요. 그리고 가슴 아픈 이야기인데 남편이 형이 한 명이 있었는데 자기 밥그릇 못 챙기는 스타일이라서 몇 번 경제적으로 도와줬고 지금은 연 끊었어요.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 시아버님도 힘드셔서 용돈 드리다가 돌아가실 때 옆에서 함께 마음 아파했었죠. 그래도 한창 어릴 때는 고마운 줄도 모르고 정신 못 차리고 술만 먹고 외박하고 그러더니 아이 태어나고 나서는 꼼짝 못하고 돈 벌어오는 기계 하고 싶다고 자청하더라고요. 지금은 아이한테도 잘하고 저한테도 잘하고 벌써 같이 산 지 1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나름 내 주제에 좋은 사람 잘 만났다 싶어요. 남편이 한창 속썩여서 첫 아이 낳고 안 되겠다 싶어서 아이만 내가 키우게 해주고 남편은 아예 안 보는 조건으로 양육비, 위자료, 재산 분할 다 포기할 테니까 이혼만 해달라고 제가 무릎 꿇었었거든요. 그때 충격을 먹었는지 그 다음부터는 울면서 설거지해요. 절대로 억지로 안 시켰어요. 본인이 스스로 해요. 내가 그토록 좋아하던 시아버님 제사상 신랑이랑 단둘이 차리는 게 체력적으로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것 빼고는 잔소리하는 시어머니도 없고 아이들만 잘 키우면 되니까 이만하면 거지 같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치고는 성공했다고 생각해요. 글이 길었네요.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 상간녀 아줌마 자식도 딸도 있는데 글이 길어지니까 줄이자면 하나는 꽃뱀만 나서 전 재산 다 잃었어요. 상간녀들아 아직도 별거 아닌 것 같지. 그래서 너희들이 안 되는 거야. 너희들은 구제받을 길도 달라질 기회도 없어. 그저 언젠가 망가진 인생 붙잡고 끙끙거릴 뿐이지. 본인도 모르게 막장으로 가는 거 그게 제일 큰 벌이야. 그리고 긴 제 인생 걸어온 길을 읽어주신 여기 계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.